만약에 기준의 논리로 지면 우리가 어떠한 잣대를 다 갖다 대다 보면 그 한 개 한 개의 시선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경박한 가벼움들, 사실 이 잘못된 믿음들이 뭐냐면 추세의 선을 따라서 시세가 움직일 것이라는 착각들, 혹은 어떤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시장은 이렇게 갈 것이라는 믿음들, 이런 것들은 전부 그랬던 오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왜 매매에서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하면 기준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차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부분들을 이어서 꼭 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격 논리로 움직이는 모든 경제 행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이제 관조하듯이 이 시세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실 추세선, 이동평균선 따위의 노예가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하니까 그냥 망하지는 않더라. 최소한 손해는 안 보더라. 맞습니다. 그런데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하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과 한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하면 이 사람은 또 이럴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논리죠. 이게 5일 이동평균선이고 이게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죠. 이것이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시세가 여기서 5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졌어요. 이 사람은 5일 이동평균선이 돌파되면 샀습니다. 기준이 5일 이동평균선 돌파로.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의 철학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의 목표는 이겁니다. 반드시 5일 이동평균선을 시세가 돌파를 하면 5일 이동평균선을 위해서 이렇게 놀다가 하여튼 어떻게 해서 하락했을 때 판다. 이 기준만 따라갑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최대의 목표 수익률은 여기에서 이만큼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 의해서 최대의 목표 수익률은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이에요. 이게 원래.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자꾸 본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서 팔아야 했는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역설적으로 이것을 샀을 때 이것이 무너지면 이만큼의 수익으로 끝나야 되는데 20일 이동평균, 소위 말하는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기대를 하려면 내가 돌파하는 기준을 20일 이동평균선 돌파에 뒀어야 되는 거지요. 원래. 그럼 매매 횟수가 이 사람보다는 매매 횟수가 한 두세 배 적겠지요. 한 4배 정도 적겠지요. 나는 120일 경기 이평 중장기 투자자다 그러면 120일선 돌파할 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참 세월이 지날 때까지 사고 팔고 할 기회도 없어요. 한참 지나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하면 거의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급락을 했겠죠.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땡겨와서 여기서 매도가 됐습니다. 이 사람의 철학은 무엇이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수익을 내기 위한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욕심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수취하지 못한 데에 대한 안타까움이 돌파할 때 사서 이렇게 갔을 때 여기 팔까라는 마음이 계속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팔 수 있는 이유를 갖다 대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추세선을 적용을 해서 추세선의 저항을 받고 떨어지니까 매도한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추세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추세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든 이동평균선으로 매매를 하든 무엇으로 매매를 하든 간에 사람이 시세라는 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세를 이해하거나 시세를 압도하거나 시세를 내가 발밑에 두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대충 1,00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매매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동평균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실패의 확률은 굉장히 낮아지는 것이고 그 실패의 확률이 낮아지는 만큼
그 사람은 수익을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손실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세라는 것을 이해할 때 재테크 혹은 뭐 주식 투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논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호황된 꿈이 망칩니다. 선물이든 옵션이든 현물이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 기준으로 매매를 해서 어떤 다른 기준으로 청산이 가능하다면 기본적으로 시세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신은 한 사람에게 그 많은 것을 다 주질 않아요. 이 논리가 만약에 가능하고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점을 내가 잡을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판이라는 것이 서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주식시장의 판이라는 것이 쓰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까지 가는 것의 꿈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추세에서는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그냥 기준이죠. 나는 내가 어떤 기준으로 간다라는 기준을 잡으면 그 기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재테크에서 기본입니다. 주식투자에서 마찬가지죠. 때문에 시세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920포인트에서 꺾였습니다. 그러면 860 정도에서 870포인트 사이에서는 명백한 매도 신호가 났지요. 그러면 이때 매도 신호가 났을 때 이 사람의 기준이라면 이게 예를 들면 저 같은 스타일의 기준이겠죠. 930포인트에서 매도를 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물론 경고신호는 있었죠. 워닝. 소위 말하는 보조지표를 봐서 보조지표가 이렇게 이격이 역다이버전스를 보여줬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이 정도는 왔겠지만 실제로 꺾인 것이 확인되는 것은 이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세가 이렇게 와서 710에 오면 실제로는 이게 710에서 다시 매수를 들어가면 좋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한 745에서 750 정도가 일단은 다시 진입을 고려하는 일단 또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폭만큼의 차이, 이게 소위 말하는 세이브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세이브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계속 잘못된 포지션을 취하는 거에 비해서 잘못된 포지션을 이만큼을 취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또 요만큼의 초기 수익은 버리는 거니까 실제로 이만큼의 어드밴티지를 안고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식 투자의 근본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릎으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세 논리 기준으로 놓고 생각한다면 추세선을 어떻게 하면 잘 끊느냐라는 생각조차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지만 추세선을 기준선으로 잘 삼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동평균선이나 그 이외의 어떤 다른 기준선들은 내가 자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내가 기준을 삼고 있는 예를 들어서 나는 웃기는 이야기 26일 이동평균선이라 가정을 하지요. 이 26일 이동평균선은 내가 마음대로 선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원래 정해지는 그래프를 따라서 그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신호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인데 일목균형표의 스팬도 마찬가지겠죠. 구름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구름대도 마찬가지 이것은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추세선은 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 자신 안에서의 기준으로서도 이게 자기적이란 말이죠. 추세선을 놓고 보면 그러지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의 추세선이라는 것을 항상 첫 번째 저점과 두 번째 저점을 연결짓는 추세선을 끊는다. 이런 식의 약속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저점이 두 번째 저점이 너무 낮으면 추세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찔러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듯이
기본적으로 추세선이라는 것은 내 자신 안에서도 기준으로 두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매의 기준선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매매 기준선으로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 아까 다시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가격과 시간의 논리 속에서 어떤 시세가 그 다음으로 뻗쳐갈 확률적 공간, 확률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 공간인데 알고 보면 이 확률도 50%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뭡니까? 추세라는 것은 사실은 추세선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위로를 주는 위로의 박스, 이것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세선은 제가 맨날 짝대기질 하지 마라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